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에어비앤비입니다. 일단 에어비앤비가 어제 이제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시간외로 주가가 대략 한 7% 이상 빠지고 있습니다. 아마 시간회가 끝나고 정식장이 시작된다면 조금 더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를 해 두시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어비앤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전 세계에서 숙박이라던가 뭐 놀이 등 다양한 문화나 경험을 이제 공유하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가장 알려진 것들이 이제 숙박 공유죠. 숙박을 공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의 구조는 매우 간단합니다. 플랫폼 기업이고요. 신생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간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냥 호스트 그리고 게스트로 나눠져 있어요. 호스트는 자신의 물건, 자신의 숙박 시설을 이제 게스트에게 이제 공유를 하고요. 게스트는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인 대가를 이제 주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호텔처럼 자신이 직접 소유한 물건, 소유한 건물에서 숙박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호스트를 모아요. 그럼 그 호스트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공유를 함으로써 이제 호스트들이 얻는 그런 경제적 이득에서 어느 정도의 수수료를 떼가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뭐 숙박이 거의 대부분이지만, 사실 뭐 그 외에도 뭐 놀이라던가 혹은 어떤 티켓 이런 것들도 될 수가 있고요. 혹은 자동차는 대부분 이제 우버나 리프트를 통해서 공유가 되는데, 사실 그뿐만이 아니죠. 뭐 자동차뿐만 아니라 이동수단 중에서 뭐 보트라던가, 보트 같은 경우는 우버를 이용할까요? 아니면 에어비앤비를 이용할까요? 네, 에어비앤비에서 현재 보트도 공유해주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산업을 진행하고 있는 곳이고, 사실 이번에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어요. 지금 보시면 예약 대금이 17조 원 정도로 역시나 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이슈다, 뭐 경기 침체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 계속적으로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대략 한 25% 이상, 대략 27% 정도의 그런 성장을 보였고, 달러 강세를 제외하고 순수 효과만 본다면 대략 한 37%라는 어마무시한 그런 성장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2분기만 기준으로 봤을 때에도 가장 역사상 최대치의 그런 실적을 낸 것이고, 이제 지금까지는 뭐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현금 흐름만 본다면 대략 매 분기마다 1조 원 이상의 그런 현금 흐름을 뽑아내고 있는 그런 알려지지 않은 흑자 전환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미국 비중을 넘어선 지는 좀 되었어요. 매출 비중에서 거의 대부분의 미국 호텔 체인들이 미국에 몰빵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가장 이제 성장성이 뛰어난다거나 확장성이 뛰어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사실 뭐 중남미도 그렇고요. 뭐 아시아 시장은 좀 여전히 좀 국내보다는 해외여행을 많이 한다는 점에서 사실 그렇죠. 아시아 사람들은 보통 유럽으로, 서방권으로 여행을 많이 하고요. 또 서방에 있는 사람들은 국내 여행합니다. 아니면 유럽 사람들은 유럽 안에서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하죠. 자, 아시아로 오는 경우가 별로 없는 거예요. 사실 뭐 서양 인구들이 아시아로 여행 오는 경우가 사실 많지는 않겠죠. 뭐 중국, 일본, 한국 다 통틀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중남미라던가 혹은 미국 외의 그런 지역에서는 대략 한 40% 정도의 성장을 기록한 곳이고, 그렇다고 해서 아시아 시장이 역성장을 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아시아 시장도 대략 한 19% 정도의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강력한 제로 코로나, 아예 그냥 중국 시장으로부터의 사업을 접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시장이 완전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19% 정도의 아시아 시장 성장도를 보인 것도 사실 굉장히 큰 그런 성장세를 보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 결국에는 확장성과 그 성장성 여전히 유지가 잘 되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현실적으로 직접적으로 현금 흐름을 뽑아내고 있다는 점도 충분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주목할 만한 부분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가면 갈수록 판관비 비용이 줄어들고 있어요. 뭐 그 전에는 뭐 50% 이상이 판관비 비용이었다면은 지금은 20% 초반. 지금 가장 최근에는 한 19% 정도까지 내려왔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경영 효율화를 굉장히 좀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고, 이에 따라서 이제 에어비앤비로 꼽히는 현금이 사실 올해 들어서 2조 원을 너무 늦게 깎게 되었고요. 2조 원을 넘었고요. 매 분기마다 1조 원 이상의 그런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대략 한
20억 달러, 대략 한 2조 6천억, 한 2조 6천억 정도의 그런 자사주 매입을 이미 발표를 했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인 부분에서나 혹은 확장에 대한 부분, 무엇보다 성장에 대한 부분, 그리고 주주 친화적인 모습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괜찮은 그런 기업의 진면모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마케팅 비용, 판관비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와중에 현금 흐름이 찍히는 것을 봤을 때 결국 내년 정도, 내년 늦어도 2024년 정도부터는 아마 에어비앤비의 영업이익률이 최소 30% 이상은 나올 것 같습니다. 사실 매년 이제 올해부터라도 약 3조 원 정도의 그런 매출액이 찍힌다는 것을 봤을 때에도 30% 이상의 영업이익이면은 대략 한 1조 원 이상, 물론 저 같은 경우는 50%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는 1.5조 원 이상의 그런 이제 단기순이익이 찍히는 것인데 그에 따라서 본다면 지금의 이제 고평가적인 밸류에이션 논란이 사실 굉장히 좀 줄어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과 같은 성장세를 내후년까지 유지할 경우에는 사실 PER이 약간 20 안팎으로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흑자 전환이 바로 코앞인 상황에서, 그러니까 흑자 전환이 2025년이 된다, 2026년이 된다 이렇게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거의 확실한 상황에서 성장성이 1년, 2년, 3년 정도만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고평가 논란이 전혀 완전히 사그라드는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다는 점에서도 저는 꽤나 주목할 부분이 있겠다. 만약 지금 정도의 성장성과 지금 정도의 현금 흐름, 지금 정도의 그런 비용 효율화를 거둔다면은 아마 3년 뒤에는 PR이 대략 10원짜리 그 정도까지 저는 빠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기준으로서도 현금으로 기준으로 한다면 대략 PR이 30이 안 돼요. 30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저는 꽤나 좀 주목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 급진적으로 발생하는 여행 수요로 인해서 잠깐 나타나는 그런 실적 성장이 아닙니다. 이미 최근 창장한 이후에 최근까지의 그런 실적을 본다고 하더라도 꾸준히 성장이었던 건 사실이에요. 물론 코로나 때 잠깐 주춤한 것은 있지만 그것을 제외한다면 꾸준히 이제 성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결국에는 매년 30% 이상의 성장을 보이고 있고 단기 순이뿐만 아니라 사실 그런 예약 자금만 30% 이상의 그런 성장을 보이고 있는 것만으로도 꽤나 주목할 부분이 있다. 특히 28일 이상, 그러니까 한 달 이상 머무는 그런 예약자의 수의 비중도 대략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7일 이상, 일주일 이상 머무는 비중은 매출액 기준으로도 50% 이미 50%를 상회했기 때문에 사실 여행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이고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사실 호텔이라던가 이쪽에 머물다 보면은 길게 머물 일은 거의 없어요. 다만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긴 시간 머물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게스트들이, 그러니까 이용자들이 만족을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에어비앤비는 사실 경쟁자가 따로 없어요. 우버 같은 경우는 리프트도 있고요, 택시 기업들도 있고요, 아니면 조금 더 나아가서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그런 테슬라라던가 GM 포드라던가 현대차 이런 기업들이 다 잠재적인 경쟁자입니다. 그런데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기존의 호텔이 경쟁자라고 볼 수 있지만 호텔의 경쟁자가 에어비앤비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이고, 에어비앤비 경쟁자가 굳이 호텔일까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에어비앤비와 호텔이 주는 그런 경험에 대한 이점이라던가 특히 연령대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모바일을 통해서 이렇게 예약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 에어비앤비는 거의 전 세계의 모든 숙소를 어플 하나에서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간편해요. 그런데 호텔을 예약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마다 다 찾아봐야 되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귀찮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이고 특히 전화 예약이라던가 이것저것 알아볼 때에도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한 화면에서 모바일 하나로 혹은 PC 하나로 볼 수 있는 그런 에어비앤비에 대한 편리성 또한 저는 꽤나 주목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제 대부분의 시장을 이제 분석에 쓰고 있기 때문에 해외여행이 나간 적이 최근 몇 년 동안은 한 번도 없지만 이제 해외에 많이 나가는 그런 지인분들의 것들 얘기를 해봤을 때에도 에어비앤비는 이미 필수제예요. 네, 그런 분들 특히 출장을 자주 가신다거나 여행을 자주 가시는 분들 특히 국내 여행이라고 할지라도 여행을 너무 많이 가서 색다른 여행지 국내에서도 알려지지 않은 여행지로 가기 위해서는 사실 호텔이 별로 없죠. 그렇다고 해서 깔끔한 모텔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럴 때에도 에어비앤비를 자주 이용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에어비앤비가 거의 필수적인 그런 생활 속에 같이 이제 버무려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저는 이 에어비앤비가 가지고 있는 그런 브랜드력이라던가 혹은 확장성, 성장성에 대해서 사실 꽤나 높게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플랫폼 기업이다 보니까 대부분 선수금을 받죠. 이제 게스트로부터 선수금을 받는데 그에 따라서 수수료를 역시나 에어비앤비도 선수금을 받는 거고요. 흑자 전환에 대한 그 시기가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저는 조금 더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 빠르면 올해라든가 혹은 내년 상반기에도 흑자 전환에 성공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분기별로 본다면 흑자를 낸 그런 분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도 흑자 전환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은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특히 영업현금 푸름이 이미 흑자가 된 지 꽤나 지난 일이고 1조 원 이상의 분기마다 1조 원 이상의 영업현금 흐름을 내고 있다는 것도 반드시 주목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겠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에어비앤비에 대한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그런 숙박에 대한 편의성이라던가 에어비앤비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력 혹은 필수적으로 자리 잡아나가고 있는 그런 확장력, 성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고평가 논란, 밸류에이션 논란으로부터 에어비앤비가 어떤 식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 구독은 돈이 됩니다. 필승!